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8월 26일, G17일 해외 축구 21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본머스 vs 토트넘. 본머스, 잉글랜드 일부 14위. 전방과 중앙에서의 압박 능력은 확실히 이라올라 감독이 잘 잡아준 상태. 문제는 리버풀전에서 상대가 측면을 적극적으로 써버리자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는 것. 결국 상대가 4-3-3을 이용해서 측면으로 우회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토트넘의 올 시즌 플랜 A는 4-3-3과 달라진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라는 것. 토트넘, 잉글랜드 일부 5위. 메뉴전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홈에서 메뉴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일단 손흥민이 달라진 빌드업의 수혜를 받아 꽤 공간을 많이 분배를 받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포로우도지의 공격 가담도 상당히 좋은 모습. 수비적인 안정감을 다소 포기하고 달려드는 전술이기는 하지만 4-3-3 전형의 어려움을 겪었던 본머스를 상대로 공격적인 성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 2-5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본머스가 측면을 주요 루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원이 무력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중원 측면은 모두 합격점을 주기 충분했을 것. 특히 지난 시즌에 비해 풀백 공격 가담의 완성도가 좋아진 토트넘이라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면 본머스가 위기에 처할 것. 물론 토트넘도 수비적인 안정감은 다소 내려놓고 경기를 치르는 편이다. 토트넘 승 5-오버. 프라이부르크 vs 브레멘. 프라이부르크, 독일 일부 7위. 시즌 중후반에는 뎁스 문제로 인해서 체력이 꽤 떨어지는 편이지만 에너지 레벨이 유지되는 초반에는 믿을만한 경기력을 보이는 편이다. 1라운드 결장이 의심되었던 에이스 그리포가 멀쩡하게 출전하면서 공격에 키를 쥐는 모습을 보여준 점도 충분히 긍정적이었던 시그널. 일단 브레멘의 압박 대응 능력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라 압박 지향적인 플랜을 밀어붙여도 좋을 것이다. 브레멘, 독일 일부 17위. 역시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무리였던 대진. 뮌헨을 상대로 점유율과 전진성을 크게 잃어버리면서 홈에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양상이었고 0-4라는 스코어가 나오고 말았다. 프라이부르크가 바이언만큼의 전력은 아니라지만 압박의 강도와 적극성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약점인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 능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프라이부르크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다. 브레멘이 이번 경기에서도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프라이부르크의 경기 양상을 생각하면 상성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빠른 합류도 도움이 될 것이고 킥을 이용한 세트피스도 상당히 쏠쏠한 득점 루트다. 프라이부르크 승 5-오버. 쾰른 vs 볼프스부르크. 쾰른, 독일 일부 12위. 공중볼 경합 능력만 보면 승패 패턴을 알 수 있는 팀 미 팀이 압박과 무한정 올리는 크로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기 때문인데,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한 것도 기본적으로 후멜스줄레 라인이 공중볼에서 강점을 보이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볼프스부르크가 공중볼 경합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인데, 물론 쾰른의 호전성을 이용한 역습은 늘 쾰른의 발목을 잡는 요소이기는 했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일부 4위. 쾰른에게 꽤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을 것. 코바치 감독이 역습으로 나섰을 때의 득점력이 꽤 좋고 중원을 잘 써야 하는 지공 상황에서는 그다지 능숙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 결국 쾰른의 공세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고 공중볼에 다소 약한 팀 특성 상실점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 전망. 물론 역습의 효율이나 쾰른의 호전성 뒷공간을 공략해볼 수 있는 역량 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가장 추천하는 픽은 오버 2-5. 다 볼프스부르크가 공중볼에서는 약하지만 역습으로 나갔을 때의 파괴력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볼프스부르크의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시 상대에게 주도권을 어느 정도 내주어야 한다는 점이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볼프스부르크 승 5-오버. 보훔 vs 도르트문트. 보훔, 독일 일부 18위. 도르트문트를 공략해왔던 플랜은 있다. 기동성이 다소 아쉽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상대의 뒷공간을 바로 노리는 것. 보훔이 최대한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뿌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술인데, 일단 도르트문트를 지난 시즌 홈에서 1-1로 비기는 등 효과가 있기는 했다. 물론
상대의 공격을 꽤 많이 허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도르트문트, 독일 1부 5위. 일단 프리시즌부터 패배 하나도 없이 달리고 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 공격진들이 보여준 폼이 급락했다는 것이 문제. 지난 경기에서도 하위권 팀이 운영하는 것 마냥 버티다가 말런의 극장골로 겨우 쾰른을 잡아냈다. 후멜스줄레 조합의 약점인 기동력 문제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보훔 원정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편, 그 와중에도 승점 3점을 잘 챙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하기는 하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일단 결과를 챙기고 있다는 면에서 도르트문트의 손을 들어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보훔이 다이렉트함으로 도르트문트를 꽤 애먹이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도르트문트도 실점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상태. 도르트문트의 경기력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오버 3, 5 쪽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 도르트문트 승 5-5. 하이덴하임 vs 호펜하임. 하이덴하임, 독일 1부 15위. 의외로 하위권 운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는 팀 레초의 포메이션도 전방에 5명을 배치하는 매우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편으로 이를 이용해 볼프스부르크를 점유율에서 앞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물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부하가 심하고 역습 상황에서도 수적 열세에 처할 가능성이 꽤 높은 전형을 쓰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호펜하임, 독일 1부 13위. 일단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전력에서 상위이기는 하나 상대가 막 몰아붙이는 경우에는 다소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릴 듯한 상태. 물론 호펜하임도 중원 싸움에서 아주 밀리는 양상은 잘 만들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지난 경기 6개의 빅찬스를 내주는 등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심했다는 점은 확실히 호펜하임도 실점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시사할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가장 추천하는 선택지는 역시 오버 2, 5. 생각보다 하이덴하임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호펜하임이 지난 시즌부터 이런 유형의 팀을 상대로는 약했다. 물론 호펜하임이 전력에서 앞서고 중원 싸움에서 마냥 밀리지는 않는 편 호펜하임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과부하 문제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전방에서 힌트를 잡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호펜하임 승 5-5. 다름슈타인 vs 유니온 베를린. 다름슈타트, 독일 1부 11위. 지난 경기에서는 다름슈타트의 지난 시즌 색깔이 다 드러났던 경기. 지난 시즌 득점력은 중위권 수준에 불과했지만 수비력으로 승격을 이루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색채가 유지되는 경기를 치렀다. 일단 경합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우세를 차지하는 등 지키는 능력은 일부에서도 충실히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결국 득점력이 일부 잔류냐 강등이냐를 가를 듯하다. 유니온 베를린, 독일 1부 3위. 마인츠를 4-1로 대파. 하지만 우니온에게 잘 따라주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 상대가 PK를 2번이나 놓쳐줬으며 베렌스를 향한 직선적인 크로스가 족족 골로 연결된 덕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수비적인 곳에서 라니 케디라의 공백이 제법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우니온의 롱볼 플랜이 다득점으로 이뤄지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지난 시즌에도 어느 정도 보여진 상태. 1라운드 득점 기록이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언더, D, O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름슈타트가 경합과 실점 억제 능력을 상당히 잘 보여준 편이고 우니온의 수비도 1라운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우니온의 직선적이고 선굵은 축구가 경합 능력이 좋은 다름슈타트를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플랜인지는 의문이 든다. 무승부 5 언더. 아스날 vs 풀럼. 아스날, 징글랜드 1부 3위. 지난 경기에서는 겨우 신승을 기록했지만 진첸코 투입 이후에 보여준 경기력은 꽤 좋았다. 애초에 지난 경기 부진했던 윙어들은 인버티드 풀백롤에 익숙하지 않은 도미아스의 선발 기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첸코가 선발로 복구하게 된다면 활약상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 진첸코 투입 이후 하베르츠까지도 좋은 장면을 몇 차례 보여주었다. 풀럼, 깅글랜드 1부 13위. 팀님이 이탈한 상황에서 풀럼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일단 팀님이 풀럼의 중앙 빌드업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선수라 풀럼이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목적이 되는 선수인데 팀님의 이탈은 결국 공격에서는 난조를, 수비 상황에서는 높은 라인 리스크를 지게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길. 2라운드에서 모두 불안했던 수비가 팀님의 이탈로 인해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아스날의 승리가 유력하다. 진첸코의 선발 복귀가 가능하다면 지난 경기 부진했던 윙어들의 활약상도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풀럼의 높은 라인 리스크가 팀님의 이탈로 인해서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스날의 핸디캡 승리도 과감하게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스날 승 5-오버. 브렌트퍼드 vs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잉글랜드 1부 4위. 팰리스 같은 팀은 브렌트포드가 잡기 어려운 팀은 아니다. 일단 홈에서 브렌트포드가 잘 앉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팰리스가 프레스와 롱볼을 자주 섞는 유형인데 공중볼과 역습에 능한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렵지는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고 토니의 공백도 위사와 은베모가 잘 메워주고 있어 시즌 전 걱정했던 것보다는 득점력 손실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도 하다. 팰리스, 잉글랜드 1부 9위. 상대에서 퇴장이 나왔지만 상대 중앙 수비와 골키퍼를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에제, MF, 홀로 뭔가를 만들기에는 부족했던 상태. 지난 시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올리세와 자하의 공백이 아쉬웠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지슨 감독 부임 이후에는 롱볼과 압박을 적절하게 섞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브렌트포드를 확실하게 공략할 방법은 아니라는 평가. 그나마 아스날의 윙어들을 잘 제어하고 박스 안 진입을 어려워하게 만든 것은 좋았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브렌트포드의 우세를 기대한다. 지난 시즌 홈에서 한 번도 안 졌을 정도로 홈에서는 강한 편이고 롱볼과 압박을 가하는 팰리스의 플랜은 브렌트포드가 대처하기 어려운 양상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 물론 팰리스도 상대의 박스 침투를 꽤 잘 막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 다득점 양상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브렌트포드 승 5 언더. 에버턴 vs 울버햄턴. 에버턴, 잉글랜드 1부 20위. 상대 측면 자원들에게 완벽하게 공략당하면서 대패를 면치 못했다. 양 풀백들의 기동성과 공격적인 플레이 때문에 중앙수비까지 영향을 받았고 킨과 픽포드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상대에게 불필요한 실점 2골을 추가로 허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울브스가 결정력은 몰라도 역습 전개를 하는 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울버햄턴, 잉글랜드 1부 19위. 상대 전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대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나마 역습에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메뉴전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을 좀 연출하는 데는 성공. 그러나 절망적인 결정력으로 인해서 성과로 나타지 않은 것도 동일했다. 누네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쓸데없이 퇴장을 당하면서 쿠냐, FW에게 쏠린 짐이 꽤 커질 가운데 그나마 에버튼의 기동력 부족한 측면을 파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있어 보인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울버햄턴은 역습에서 좋은 찬스는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승부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절망적인 결정력 때문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아닌 상태. 이를 감안하면 언더 2, 5를 선택해서 안정감을 더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울버햄턴 승 5 언더. 맨유 vs 노딩엄. 맨유, 잉글랜드 1부 12위. 중원 문제가 꽤 심각한 듯 부패 마운트를 모두 공격적으로 쓰는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고 있는데 수비적으로는 카세미루가 질 부담이 너무 큰 상황.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에 중원을 토트넘에게 완벽하게 내준 것도 아직 중원에서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노팅엄이 점유율을 포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카세미루가 질 수비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느냐가 될 듯하다. 노팅엄, 잉글랜드 1부 10위. 노팅엄은 강호를 만나면 극단적인 수비 라인과 역습으로 나서는 편, 실제로 아스날을 상대로는 78%의 점유율을 내주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는 피지컬로 비비거나 화이트, 제메프를 이용한 볼 전진에 의존하는 편. 다만 중앙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인 화이트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아니고 이 경우 세트피스 스로인이나 단순한 박스 안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다지 정확성에서 믿음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일단 주도권은 맨유에게 있을 것. 상대가 극단적인 수비 대형을 짠다면 중원 문제와 카세미루 과부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레시포드와 가르나초 등 기동성과 활력에 비해서 섬세함이 부족한 자원들이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언더, D, O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맨유 승 5 언더. 브라이턴 vs 웨스트햄. 브라이턴, 잉글랜드 1부 1위. 여전히 오버로드 앤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는 유효하다. 미토마가 공을 달면서 수비를 유도, 왼측면에 과부하를 유발하고 우측의 머치에게 공을 넘겨 골을 넣는 방식인데 이것이 두 경기 연속 대승에 기여하는 모습. 웨스트햄의 윙백들이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폼이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장점을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 7위. 워드 프라우즈의 킥과 특유의 피지컬 좋은 선수들의 효용성은 첼시전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피지컬만으로 상대 공격을 막아내느냐는 당연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특히 양윙어 초우파 레메르송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 다행인 점은 데드볼 옵션과 측면 역습은 웨스트햄도 꽤 강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브라이턴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측면에서의 기동성과 오버로드 앤드 아이솔레이션 전술이 윙백들이 다소 약한 웨스트햄에게는 잘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지컬적인 요소로 웨스트햄이 골을 쥐어짜내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브라이튼도 실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본다. 브라이턴 승 5-5. 멘헨글라트바흐 vs 레버쿠젠. 멘헨글라트바흐 독일 1부 9위. 일단 기본적으로 난타전 양상을 상정해야 하는 팀의 전통적인 색깔이 수비 리스크를 지고 전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단 세오안의 감독이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하위권 팀에게도 발목을 덜어 잡히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많다. 당장 레버쿠젠 감독직에서 경질된 것도 이 성향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난타전 끝에 아우크스부르크와 비겼다. 레버쿠젠 독일 1부 5위. 측면을 적극적으로 파면서 라이프치히를 제압하는 데 성공.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아쉽기는 했지만 상대의 중앙 밀집형 플레이와 높은 윙백의 단점을 잘 공략해 측면 역습으로 재미를 크게 보았다. 일단 중앙에서는 자카가 기동성 문제가 있어 실점 자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비르츠 호프만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보여주는 플레이는 충분히 레버쿠젠에게 득이 될 수 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가장 추천하는 픽은 역시 오버 3-5가 될 것이다. 레버쿠젠이 최근 멘헨글라트바흐를 만났을 때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멘헨글라트바흐가 지난 시즌에 홈에서 보여준 전적은 상당히 좋았다. 이를 감안하면 승무패로 레버쿠젠의 승리를 점치는 것보다는 오버가 더 안전할 것이다. 레버쿠젠 승 5-5. 프로시노 vs 아탈란타.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1부 15위. 프란체스코 감독은 일단 1위 나폴리를 상대로 4-3-3을 꺼냈고 점유율 싸움에서도 마냥 밀리는 양상을 만들지는 않았던 모습. 사실 사수올로와 로마 시절에도 이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했던 터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상위 전력을 상대로 하기에는 프란체스코 감독의 중원 활용도와 역할 분담이 상당히 아쉽다. 지난 경기에서도 PK를 제외하면 만든 슈팅은 고작 3개다. 아탈란타 디탈리아 1부 4위. 올 시즌 아탈란타는 화력보다는 중원의 단단함으로 낮은 효율을 커버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넣기는 했지만 선발 자원들의 폼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고 2골도 박스 바깥 중거리와 세트피스 1골에서 나온 것, 결국 쿠프메이너스터룬의 조합으로 주도권을 잡은 뒤 전방 지향적인 플레이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아탈란타가 이길 가능성은 높다. 프로시노네의 포메이션에 비해서 중원 활용도가 좀 아쉬운 상황. 이를 감안하면 코어라인의 단단함이 유지되고 있는 아탈란타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탈란타도 여전히 전방 자원들에게서 확실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아탈란타 승 5 언더. AC 몬차 vs 엠폴리. 몬차, 기탈리아 1부 16위. 공격 전력에서 인테르에 비할 바는 아닌 전력이라 1라운드에서 패배하기는 했다. 다만 인테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틈을 타서 피치와 점유율을 올리는 등 몬차의 최고 무기인 중원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 수확. 상대의 공세를 압박 그물에 가두고 억제하는 퍼포먼스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고 신승 시나리오로 간다면 몬차가 유리할 듯하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4위. 우려되었던 모습이 모두 드러났다. 코너킥에서 한 골을 실점한 것이 패배로 이어졌는데 비카리오의 이탈로 인해서 박스 안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상대의 압박 그물에 갇히면서 박스 안으로의 슈팅 생성도 매우 어려웠던 매치. 문제는 몬차는 베로나와 같은 3-4-3 전형을 쓰고 있고 중원의 힘은 베로나보다도 상위 호환격인 팀이라는 점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몬차의 승리를 기대한다. 엠폴리의 박스 안 수비 문제를 이용해 한 골 정도를 쥐어짜내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애초에 엠폴리의 전진을 막기 위한 중원의 압박과 수비 퍼포먼스는 몬차의 최대 무기이기도 했다. 물론 몬차의 득점력이 중원 전력에 비해서 뛰어난 정도는 아니다. 언더 2-5 양상을 예상한다. 몬차 승 5 언더. 마르세유 vs 브레스트. 마르세유, 프랑스 1부 6위. 올 시즌 마르세유는 웅크리고 역습으로 나서는 팀들에게는 주의할 필요가 충분할 듯하다. 일단 오바메양과 론지에르가 지공 상황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특히 미드필더를 2명으로 줄인 상황에서 전진 패스에 능하지는 않은 론지에르가 핵심인 중원이 앞으로 공을 얼마나 뿌려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 이미 브레스트를 상대로 호되게 당한 경우도 많았다. 브레스트, 프랑스 1부 2위. 웅크리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플레이 특성이 잘 통하고 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어야 하는 플랜이라서 실점 상황은 모두 예방하고 있는 양상은 아니나 그만큼 화력을 잘 뽑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마르세유를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으로 최근 1승 1무로 호조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1라운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시즌 최소 실점 팀 랑스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마르세유의 승리를 낙관하지는 말자. 이미 브레스트에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호되게 당한 경기가 나오고 있고 브레스트도 역습으로 뽑아내는 화력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되려 브레스트가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져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버 2-5를 픽하는 것이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 5-오버. 카디스 vs 알메리아. 카디스, 스페인 1부 12위. 라리가의 전반적으로 관대한 파울콜을 잘 이용하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매우 거친 스타일과 압박, 산사리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저득점 양상을 보이는데 지난 바르셀로나 전에서도 상대의 공세를 80분까지는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팀들이 기본적으로 체력 소모가 상당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겠다. 알메리아, 스페인 1부 19위.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 해온 레알전이었는데 박스 안에서의 불안한 수비가 또 발목을 잡았다. 동점골과 역전골이 상대가 직접적으로 박스 안에서 경합을 유도하도록 하는 양상이었고 난전 상황에서도 공이 상대에게 흐르는 모습. 알메리아의 공세가 전진성을 상실하면 세트피스에 극도로 의존하는 양상이 짙다는 점도 알메리아에게는 다소 불운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무승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알메리아의 박스 안 수비는 늘 변수가 될 수 있고 카디스도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팀의 약점인 후반 집중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카디스가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제법 좋은 결과를 내던 편이기도 하다. 무승부 5 언더. 그라나다 vs 마요르카. 그라나다, 스페인 1부 19위.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 중 가장 공략이 쉬운 팀이기는 하다. 그동안은 라요와 아틀레티코 등 공수전환이 빠른 팀들에게 고전하면서 2패를 정립했지만 마요르카는 일단 무게중심이 후방이고 역습을 가할 때에도 직선적이고 롱볼 지향적인 팀이라 대응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 유형. 물론 500을 구사하는 팀을 그라나다가 확실하게 뚫어내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4위.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공 상황에서의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강인의 이탈로 인해서 중원에서 공을 운반시켜줄 선수가 부족해진 상태. 로드리게스도 35세의 많은 나이로 인해 경기마다 체력 조절이 필요한 선수다. 물론 500의 가동으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인 안정감은 지난 비아레알전에서도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는 모습. 후반 막바지 코너킥 실점이 아니었더라면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언더 2-5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주도권을 그라나다가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500을 극단적으로 쓰는 마요르카의 수비적인 태세를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물론 마요르카도 올 시즌에는 롱볼 이외에는 공격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가짓수 자체가 많이 사라진 느낌.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무승부 5 언더. AC 밀란 vs 토리노. 밀란, 이탈리아 1부 4위. 지난 시즌에는 공격이 좌측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우측이 오히려 더 활발한 모습. 이적생 플리식을 필두로 우측에서 공을 몰다가 직접 해결하거나 좌측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두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 후술하겠지만 토리노의 코어와 수비 라인의 단단함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라 밀란 입장에서도 최대한 측면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큰데 좌우측의 균형이 맞아가고 있다는 점은 일단 낭보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1위. 올 시즌에도 공격은 답답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 사실 공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중원과 이선 블라시치의 잔류로 미드필더 라인의 견고함은 보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전방 사나브리아가 수비와의 경합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상대가 측면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중앙에서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애먹일 수 있을 만한 전력은 되지만 결국 문제는 득점력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좌우측 측면의 균형이 맞으면서 밀란이 조금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토리노도 기본적인 코어 라인의 안정성과 실점 억제라는 면에서는 이미 리그 내에서 검증이 끝난 상태. 밀란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까다롭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는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언더 2-5
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AC 밀란 승 5 언더. 엘라스 베로나 vs 에즈 로마. 엘라스 베로나, 기탈리아 1부 8위. 엠폴리를 이기기는 했지만 올 시즌에도 빈공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할 듯 결승골도 데드볼 상황에서의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온 것이었고 패한 팀인 엠폴리보다도 기대 득점은 더 낮았다. 엠폴리가 박스 바깥에서 시도한 슈팅이 60%로 정확도가 떨어졌음을 생각하면 베로나의 전개와 마무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일단 3-4-3으로 상대를 박스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한 플레이 자체는 좋았다. 에즈 로마, 기탈리아 1부 9위.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가 공략당하면서 무승부를 기록. 다만 디발라 펠레그리니의 징계와 감독 앤드 수석 코치까지 모두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력이 꽤 어수선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콘티 감독이 이공미를 쓰면서 수비 과부하가 일어나기 좋은 전술을 쓴 것도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무리뉴 감독이 돌아온다면 더 안정감 있는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디발라, 펠레그리니도 2라운드부터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로마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1라운드 결과는 감독과 핵심 선수 둘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었고 애초에 베로나의 공격이 너무 처참한 수준이라 수비에서 느끼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베로나도 상대를 박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꽤 괜찮았던 상태라 승부를 저득점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 정도는 가능할 듯. 파리 생제르맹 vs 랑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1부 11위. 올 시즌 전력외로 분류할 수도 있다던 음바페가 들어와야 뭘 할 수 있을 듯하다. 엘리케 감독의 변형 300전술이 전혀 통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음바페가 들어온 다음에야 케미가 맞아가면서 겨우 PK로나마 한 골을 넣는 모습. 우측에 부하를 주고 왼쪽으로 전환하면서 공간을 넓게 쓴다는 플랜 자체는 있는데 왼쪽으로 전환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왼쪽부터 시작되는 공격은 파괴력이 약하다. 랑스, 프랑스 1부 13위. 올 시즌에는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는 빈도가 더 늘면서 공수에서 모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의 밸런스는 평균 55%를 찍는 점유율로 상대 라인을 누르고 본인들의 화력은 챙기는 시기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게 안 되니 지공에서도 수비에서도 모두 문제를 드러내는 중.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 자체는 잘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랑스 입장에서는 문제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일단 음바페의 활용 빈도를 더 높인다면 어찌어찌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챙길 수는 있다고 본다. 일단 랑스가 지난 시즌 대비 점유가 줄면서 공수에서 모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파리 생제르맹이 어찌되었든 상위 전력으로서 점유를 하는 빈도는 높은 상태. 물론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완성도는 아직인 상태. 스코어는 언더 2, 5가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파리 생제르맹 승 5 언더. 세비야 vs 지로나. 세비야, 스페인 1부 18위. 바데가 없으면 이 팀의 수비는 전혀 제 몫을 못하는 듯하다. 1라운드에서는 바데의 퇴장, 2라운드에서는 바데의 퇴장 징계로 인해서 바데는 이번 시즌 한 번도 90분을 뛰지 못했는데 그 경기들에서 세비야는 모두 졌다. 산사디를 중앙에 세워서 컴팩트한 중앙 밀집 라인을 구축하는데 상대가 측면으로 우회하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 지난 경기 지로나가 측면을 적극적으로 쓴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지로나, 스페인 1부 4위. 중앙에서의 점유율 축구에 익숙한 팀이기는 하지만 측면을 아예 못 쓰는 팀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경기에서 잘 증명이 된 듯 상대가 중앙에서의 거친 플레이로 바르셀로나의 전진도 막아낸 헤타페였지만 초반부터 측면으로의 전환으로 실마리를 잡고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하프스페이스 공략은 세비야의 팀 특성상 어렵다고 치더라도 지난 경기의 내용을 감안하면 지로나가 전전긍긍할 이유는 없는 듯.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지로나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세비야의 특성 상측면에 공간을 많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경기 지로나가 헤타페를 잡아낸 것은 측면 공략에 힘입은 바가 컸다. 세비야의 코어라인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바데가 없으면 불안함 일색. 핸디캡을 걸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지로나 승 5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